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해보고 웩슬러 검사를 해봤더니 언어 영역이 굉장히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공부를 좀 시켜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다른 어떤 공부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막 입시 체제로 얘가 달려가지고 그 성과가 지금 날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를 공부를 좀 푸시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닐까? 힘들게 그런 고민도 좀 요즘은 이제 이런 좀 성숙한 부모님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도 입시적인 환경에서도 좀 아이가 역량이 있으면 밀어주고 아니라고 그러면 너무 푸시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잡으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 고학년 때까지는 한번 이끌어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의 니즈에 맞춰서 모든 거를 애의 어떤 다중지능에 맞춰서 완벽하게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이나 아니면 그때가 이제 사춘기랑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대부분의 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아이가 너무 막 푸시하고 뭐 혼내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전 괜찮다고 싶어요. 나는 굉장히 알파맘이어서 막 잡아놓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표 짜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나한테 맞아. 내가 편해. 그럼 그거를 초등 고학년 때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리가 되면 애가 거부하는 게 계속 보입니다. 보이거나 이제 도저히 사춘기가 되면 못 받아들여요.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어긋나기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구나. 얘하고 나의 그런 코드나 궁합이 안 맞는구나.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거를 좋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신경 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놓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계속 저는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잘 따라갈 수 있고 성과도 날 수가 있는데 안 맞으면 이제 뭔가 부조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애가 제대로 된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생기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아이인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나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좋은지도 모르고 잘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따라왔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로 이끌어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큰 길을 찾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군에 있어서도 대치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전문직이 많아요. 의사나 판검사들이 대부분 명문학군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느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지를 잘 풀었더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 가서 사회적인 명망도 얻고 돈도 벌고 강남에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대로 한번 자기의 성공 방정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는데 하여간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강남이라고 그래도 대치동하고 청담동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태북하고 태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진짜 부자들은 어디겠죠? 성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그 재벌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강남 대치동에 안 살잖아요. 그런데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담동이나 대치동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담동이나 아니면 이런 좀 태북이라고 하는 그쪽 라인에서는 애를 어려서 공부를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을 태우거나 악기를 시키거나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죠. 아예 그냥 문제집 푸는 공부에 그거에 매달리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예,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점수 안 나오는 거 하고 뭐 그러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죠?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B 플랜이 있으니까 얘는 공부는 아니더라도 뭐 문제집 푸는 공부가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뭔가 그 다른 물려받을 게 있잖아요.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 너는 그냥 똑바로 사고 안 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면서 그다음에 영어라도 하나 뭐 잘하고 아니면 네가 뭐 예체능 같은 거 좋아하는 거 하나 그거 하면 살면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벌 회장이나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우리가 진짜 얘한테 돈은 아니래도 뭔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 우리 가정에 가풍이 있다든지 뭔가 전통이 있다든지 그게 확실히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돈은 그런 뭐 부자들처럼 많이 너한테 물려줄 수 없지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은 너한테 한번 해주고 공부가 아니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자꾸 어떻게 보면 중간 레벨에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위의 레벨에서 딱 올라가서 진짜 부자들이나 아니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들은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복잡하게 뭐 해서 안 되니까 이거를 과외를 붙여서 뭘 하고 학원을 바꾸고 명문학원을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에 또 하나의 반증은 우리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내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별로 그 부분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못하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게 하나 없으면 불안한 거죠. 이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 안 되면 좋은 대학도 못 가는 거고 사회에 나와서도 진짜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간절해지고 그냥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남들이 하는 만큼 자꾸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데까지 시켜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걸 B플랜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좀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